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모 이야기와 약속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약속은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교장 재직 시에 월요 운동장 조회 시 전교생에게 훈화를 했던 사례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난 주말 보람있게 잘 보냈나요? 오늘은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과 더불어 많은 약속도 하게 됩니다. 자신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생 여러분에게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 훈화를 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한 젊은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선비는 쓰고 있는 갓이 젖을까봐 갓을 벗어 품 안에 안으며 가까운 집 추녀 밑으로 들어가서 소나기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 길이 바빠 머무를 시간도 별로 없는데 비를 맞고 그냥 가자니 선비가 쓰고 있는 갓이 전부 젖어 못 쓰게 될 것 같고 선비는 난감한 표정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비를 피하고 있던 한 노인이 점잖게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선비, 사정이 딱한가 본데 내 갈모를 빌려드릴 테니 빨리 쓰고 가시오 하며 말을 건네자 선비는 너무 기쁜 나머지 어르신 그렇게 하여 주신다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노인장은 은혜라고 할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다음에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젊은 선비에게 저기 보이는 저 초가집이 내 집입니다 하며 자신의 집을 선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르신 돌려드리고 말고요. 잘 사용한 후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선비는 부지런히 한양에 도착해서 과거 시험을 보았으나 아깝게도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몹시 실망한 젊은 선비는 그만 갈모를 돌려주는 노인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 젊은 선비는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여 과거에 재도전한 끝에 합격을 했습니다. 젊은 선비는 조정 대신들 앞에 나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중 한 대신인 예조 판소가 선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대는 오래전에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소나기를 만났을 때 웬 노인한테서 갈모를 빌려 쓴 일이 있었지? 하고 질문을 하자 선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대신을 쳐다보니 틀림없이 그때 갈모를 빌려준 노인이었습니다. 그대는 약속대로 그 갈모를 주인에게 돌려주었는가? 라고 되묻자 선비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판대감께서는 작은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나라의 큰일을 맡아낼 수 있겠는가? 그대는 집에 내려가 약속을 지키는 도리부터 다시 배우도록 하라 하며 엄하게 꾸짖고 시험관 발령장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학생 여러분, 갈모에 얽힌 젊은 선비의 예화를 통해서 알다시피 약속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약 피치 못해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보를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원중학교 학생 여러분, 젊은 선비의 예화를 교훈 삼아 약속을 잘 지켜
모든 사람에게 보증수표와 같이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줄 것을 끝으로 당부를 합니다. 이상은 교장 재직 시절 학생들에게 훈화했던 내용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방송을 하니 만감이 교차됩니다. 벌써 퇴직한 지 15년이 넘어 지난 날을 다시금 회상해 보면 세상이 너무 변해 인정이 없고 삭막해진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앞섭니다. 제가 재직시만 해도 나라 사랑, 효도, 어른 공경, 선생님 존경 등의 용어가 학생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졌었는데 15년이나 지난 현 세상은 너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이 사라졌으니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교실에서 자살을 할 정도까지 되었나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오직 교육뿐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법으로 다스려 감옥에 갔다 와서 새 사람이 되는 확률보다 양심을 고칠 수 있는 교육의 힘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교육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를 이끄시는 지도층 인사들께서 학교 공교육을 다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짧은 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은 1960년 이후부터 30년간의 교육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과 교육의 힘이 뭉쳐 나라가 크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반만 년 동안 지지리도 못 살던 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조금씩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꼭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맨날 서로 싸우고만 있으니 왜들 그럴까요? 이유는 오직 돈과 권력 쟁취가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 때에는 떡 한 쪽이라도 이웃과 나누어 먹는 아름다운 인간미가 있었는데 다 사라져 가버렸습니다. 오직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즉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나라를 이끄는 고위공직자들이 솔선하여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권력을 쥐게 되면 양심이 좋은 사람은 그 권력을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쓰지만 양심이 좋지 않고 오직 권력과 돈만 아는 사람은 남을 누르고 자기 지위를 높여 오직 군림하는 데에만 힘을 씁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특히 법조인들 그리고 지도층 인사들까지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양심을 다시금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십시오. 왜 광화문 서울역 등 매주 집회로 난리이며 왜 법원 앞이 매주 집회로 시끄러운지를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과 고위공직자들을 위해서 이몽룡의 대과에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를 제수받아 남원으로 내려가서 변사또가 벌이는 잔치 행사에서 즉흥적으로 지은 시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제는 고고입니다. 기름고 너풀고였습니다. 금준 미주 천흰열 금잔의 아름다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반 가효 만성고 옥쟁반에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니라. 총루 낚시 민누락 촛불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초 원성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드높도다.
이상은 이몽룡 암행어사가 사또 앞에서 즉흥적으로 지은 시입니다. 나라를 이끄시는 지도청 인사들 가슴으로 들으시고 또 반복 읽어주시어 가슴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씁쓸한 마음을 가슴에 안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성 조여요 시간은 즐거운 시간 서로 주고받는 소통의 시간 정직하고 바른 예절 습관화되면 국민 모두 행복이 온다. 인사하고 칭찬은 감사한 시간 서로 존중하는